빨리 인사를 해요, 빨리.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김영희 매니저님이랑은 네. 찍을 때마다 네. 장소가 한 단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렇죠.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는데, 어. 제가 개국 공신이잖아요. 근데 지금 10,000명이 넘게 지금 구독자가 생겼는데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 어떻게 된 미안해. 거예요? 처음에 이제 진짜 이상한 골방 같은 데서 시작을 스터디 했는데. 룸에서 시작을 했는데. 야, 지금 완전 오얏한 스튜디오가 생겨가지고. 방송할 만 나네요, 그래도. 그건 아니다는 거. 네. 항상 저희는 남의 것들을 잘 이용해 먹고 있어서 네. 지금 우리 남의 것도 잘 이용하고 있는데, 김영희 매니저님을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자기소개. 네, 저는 뭐 매일경제TV 엠비엔골드에서 활동하고 있는 증권 전문가 김영민 전문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뭐 제가 엠비엔골드 매니저님들이랑 다 친하지만, 두루두루 다 친하지만, 우리 한덕님은 매일같이 같이 방송을 하고, 네. 영민킴도 제가 키웠잖아요. 원래 제가 매일경제TV의 그 코너 방송의 그 시작을 우리가 했잖아요. 맞아요. 지금은 이제 다른 많은 전문가들이 다 출연을 많이 하려고 지금 애를 쓰시는데 시작은 우리가 했다. 영민한 투자 이름도 되겠습니다. 제가 장명한 거예요. 그쵸. 김영민을 넣어가지고 영민한 맞아요. 투자. 그 덕분에 제가 지금 먹고 살고 있어요. 매일경제TV에서 김영민 네. 매니저님도 많이 찾아주시고요. 오늘은 개인적으로 지금 시장이 너무나 혼란스럽기 때문에 이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네. 단순히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건지, 정말 희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 네. 좀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그 오미크론이 네. 참 그런 게, 뭐 뉴욕 증시는 오미크론 우려 완화 때문에 오르면 그 다음날 우리는 뭐 스텔스 오미크론? 그쵸. 스텔스 오미크론. 그걸로 빠지고 왜 막 이랬다 저랬다 할까? 사실 이제 오미크론 이제 변이가 처음 이제 시장에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께 많이 좀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의학적인 정보들이 많이 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의학적인 정보들이 나오기 전에는 사실상 이 변이 바이러스가 뭐 전파력도 강하고 치명률은 어떨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공포가 이제 주식시장은 항상 선반영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가 한번 급락을 했고, 이제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된 우려는 충분히 가격 반영이 좀 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 아주 빠르게 또 가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게 없다. 오히려 의학적으로 이제 뭐 전파력은 확실히 좀 높은 게 지금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치명률은 분명히 좀 낮다. 특히나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델타 변이보다도 확실히 덜 위험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이제 많이 말씀드렸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의학적으로 보면 어쨌든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멸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겨울철마다 감기. 독감, 감기 백신 맞고 있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이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바이러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바이러스들이 생존을 위한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전염이 되고 나면 전파력이 계속 높아지는 건 이 스파이크 단백질, 소위 말해서 이제 S 단백질에 변이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스파이크 단백질은 계속 변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전파력은 높아지지만 말 그대로 이제 유전자는 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인간이 계속 치료제라든지 항생제, 백신을 계속 접종을 받잖아요. 그럼 결국 치명률은 낮아지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에 오미크론 변이가 그 JP모건 같은 데서 보면은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는 선물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의학적으로도 좀 근거가 있는 얘기인 게 뭐냐면, 전파가 정말 빠른 속도로 돼버리면 세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이 되면 우세종이 되잖아요. 지금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것처럼 오미크론 변이가 만약에 우세종이 되는데, 오미크론 변이의 특징이 치명률이 낮다. 그리고 증상이 경미하다. 감기처럼 그냥 한번 왔다가 한 2, 3일 정도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처음 확진된 그 목사 부부분들도 치료받고 나서 지금 또 음성 판정 받아가지고 퇴원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확진이 됐다가 증상이 이제 가볍게 지나가 버리면 몸속에 이제 자연 면역이 생기는 거죠. 그게 그야말로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길 수 있는 그 원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그런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오미크론과 관련된 이슈는 충분히 이제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됐다. 너무 이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는 것과 주식시장이 비례적으로 움직인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그것보다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는 긴축. 그렇죠. 뭐 미국의 그런 FMC의 행보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도 미국 시장 조정을 받은 게, 오늘 이제 12월 10일이거든요. 오늘 미국 시장이 이제 조정을 받은 게 결국은 또 긴축과 관련된 우려예요. 이게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자꾸 이게 입방정을 떨어서 문제예요. 이 뭐 온라인 보진 않을 방송, 거야, 보진 않을 온라인 방송이니까 뭐 좀 거칠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네. 사실 본인 입지들이 있어서 방어하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도?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사실 괜히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이렇게 시장에 이제 혼란을 초래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때가 되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이슈들이잖아요. 오늘도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이제 CPI 지표 발표될 건데 전날보다 더 올라갔다라고 미리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시장 참여자들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결정적일 때마다 상당히 이제 비둘기파적인 선택을 좀 하면서 그래도 투자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임이 되고 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매의 발톱을 완전히 드러냈다. 좀 칼을 갈았나? 네, 그러니까 완전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돼가지고 내년에는 그냥 무조건 인플레이션하고 싸우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에 뭐 FMC 회의도 예정이 좀 되어 있겠다. 몇 가지 이제 노이즈들이 좀 발생을 했고, 특히나 오늘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이제 18만 4천 건. 52년 만에 지금 최저치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것도 상당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고용이 정말 좋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진짜 이게 통계적으로 저는 이제 신뢰를 하기 좀 힘들다고 보거든요. 경제 상황을 감안했을 때 사실상 신규 고용이 늘어난다기보다는 만약에 사람을 잘랐을 때 새로운 사람을 구하기 되게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그간 이미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고용은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신규 고용자 숫자도 좀 늘어나는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분명히 여기에는 통계적인 오류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실업률이 떨어지는 추세고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연준이 자꾸 이제 테이퍼링 속도도 올린다. 그다음에 금리도 내년에 사실 한 2번 정도 인상할 걸로 지금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나온 얘기는 서너 번까지도 인상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분기에 한 번씩 인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이제 자본시장에서는 좀 크게 충격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또 국내 증시는 아무래도 이제 신흥국 시장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런 통화정책과 관련된 민감도가 되게 높잖아요. 이런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정말 좀 지겹도록 우리 시장은 좀 흔들리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양시장이 뭐 한 1% 가까이 지금 조정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니까 어쨌든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건 오미크론 변이 이것보다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이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었는데 사실 네. 공시효과 구간 때 정말 역대급으로 그렇죠. 외국인이 많이 맞아요. 샀고 그리고 그 삼성전자까지 끌어올리면서 그렇죠. 저도 방송할 때 같이 패널분이 이거 저는 10년 만에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생각했던 게 연말까지 외국인이 약간 시장 상방에 베팅을 하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연말 랠리 기대하고 내년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 영민님은 좀 약간 긍정론자잖아요. 그죠? 저는 완전 슈퍼 긍정론자죠. 저는 무조건 고. 무조건 뭐예요? 저는 뭐 시장이 안 좋을 때도 네. 뭐 이번에 조정받았을 때도 저는 주식 100% 무조건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고 실제로 뭐 통화정책과 관련된 우려가 분명히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좀 살아있다. 결국 환율이 가장 문제거든요. 오늘은 기관 외국인들이 도로 이제 만기일 효과가 끝나다 보니까 맞아요.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거지만 그건 일시적인 매도라고 보시면 되고 연말까지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의 순매수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 중국이 지준율 딱 인하자마자 상해 증시가 급등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네. 헝다그룹이 망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올라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통화정책과 관련된 우려는 이미 충분히 내재화되어 있다.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노이즈가 발생을 할 때마다 좀 출렁거릴 수는 있겠으나 기조적으로는 연말까지 순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연말뿐만 아니라 내년 초까지도 분명히 기관 외국인들을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나 12월 달 되면 뭐 좀 진부한 얘기긴 합니다만 윈도우 드레싱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네. 연말에 특히나 그 기관 외국인들을 올해 1년 내내 사실상 국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잖아요. 근데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차원에서 공격적으로 좀 매수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잘 골라내면 연말 연초에 상당히 좀 괜찮은 수급 전략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뭐 산타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시장의 이제 긍정적인 방향은 충분히 유지가 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윈도우 드레싱으로 인해서 그들이 무언가를 담아야 된다면 네. 아무거나 담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개잡줄을 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거칠어지시네요. 아니 거칠게 한다길래. 네. 그럼 어떤 종목군 위주로 담을까요? 또 순환매가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뭐 전형적인 지금 올해는 거의 1년 내내 순환매 장세예요. 뭐 특정 주도 섹터를 꼽으라고 하면 겨우 뭐 한 2차 전지 소재? 뭐 그 정도 꼽을 수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순환매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다만 제가 항상 시장이 조정받을 때마다 여러분들께 정말 귀에 목이 박히도록 많이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발 자빠져 있는 종목들, 주저앉아 있는 종목들, 경기 민감주 이런 거 보지 말자. 최근에 한 1, 2주 동안에 네. 정현 아나운서도 방송 진행을 매일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아무 관심도 없던 철강 얘기하고 화학 얘기하고 건설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저는 꼭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주가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빠져 있는 종목이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왠지 기관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지금 바텀 피싱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매수가 막 들어오거든요. 개인들도 막 따라 붙게 되고. 근데 한 일주일, 2주일 지나서 시장이 이렇게 살아나고 나면은 그런 종목은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오늘 보시면 포스코 바로 급락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사놓고 3, 4% 정도는 수익이 났는데 내가 수익을 챙기기 전에 무조건 조정이 들어오고 하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경기 민감주들은 제발 좀 보지 마시자. 오미크론 변이든 뭐든 어쨌든 내년에 대한 경기 불확실성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지금 저성장 국가예요. 내년에도 사실 크게 성장할 걸 기대하기 어렵거든요. 미국이나 중국, 유럽보다도 지금 성장을 못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저성장 국면에서 어떻게 경기 민감주를 계속 보겠는가. 그러면 올해 상반기 때 목격했던 현상은 뭐냐. 코로나19 때문에 나타난 특수한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기저효과가 있었고 올해 경기가 회복된다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빠른 사이클이 좀 생겼었기 때문에 철강, 건설, 조선, 해운 이런 종목들이 정말 화끈하게 올랐었잖아요. 맞아요. 저는 올해 상반기 때 목격했던 대형주들, 특히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랠리는 앞으로 10년 안에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진짜예요. 그 올해 여러분들 상반기 때 봤던 경기 민감주들의 랠리가 12년 만에 나온 랠리예요. 앞으로 10년 안에 그런 랠리는 절대 없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대형주들을 사놓고 편안하게 수익 낼 수 있는 시장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성장 섹터 종목들, 순환매하는 종목들을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뭐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진짜 좀 잘 보셔야 된다는 거. 시장이 이제 좀 괴화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테마적인 현상이 아니고 미국의 메타 플랫폼스라든지 애플, MS 이런 기업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적인 트렌드가 아니고 구조적인 성장이 좀 진행될 수 있는 거다.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2018년에 움직였던 논리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개화되고 있는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말에 꼭 이제 업종 하나를 좀 꼽으라고 하면 제약바이오 업종 좀 빼놓지 말자. 제발. 제약바이오 업종이 1년 내내 힘들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도 보시면은 물론 뭐 만기일 효과가 있긴 했지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 백신 관련된 종목이 아니더라도 바이오 벤처 기업들, 바이오텍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요. 대표적으로 레고캠 바이오라든지 오스코텍 같은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올릭스 같은 이런 세포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들. 그게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기관 외국인들이 올해 1년 내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을 많이 비워놨기 때문에 사실은 연말까지 담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 업종은 제약 바이오 업종이다. 그래서 뭐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적인 매력과 수급적인 이슈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지금 제약바이오 업종이기 때문에 순환매 사이클상 제약바이오 업종도 꼭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제봐도 네. 대형주는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렇죠. 대형주는 뭐 대형주는 백신으로 인해서 약간 좀 물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대형주들은 실적은 괜찮아요. 녹십자도 그렇고 대웅제약, 뭐 유한양행, 한미약품 이런 종목들이 실적이나 매출액은 되게 좋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주가는 모멘텀이란 게 있잖아요. 이미 그 많은 대형주들이 작년까지 또 상승을 많이 했었고 CMO와 관련된 기대감이라든지 백신 맞아요. 치료제와 관련된 기대감들이 좀 소멸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좀 무거울 수밖에 없다. 제약바이오 종목도 저는 무거운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들 위주로, 특히나 수급적으로 여건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게 중소형주들 쪽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중소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녹십자는 가망이 없겠네요. 녹십자는 그래도 어저께 얀센 CMO 안 한다라고 했는데 오늘. 주가는 오히려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뭐냐? 결국 불확실성의 해소다. 녹십자는 사실 뭐 대형주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너무 많이 빠졌어요. 밸류 대비해서 우리 사실 제약바이오 종목을 같이 주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4분기 때 실적 어마어마하게 잘 나올 거거든요. 사과 백신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철수했기 때문에 사과 백신은 뭐 4분기가 그야말로 성수기라서 실적은 정말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헌터라제라고 하는 이 면역 치료제, 세포 치료제도 또 녹십자가 개발하고 있거든요. GC셀이나 이런 자회사들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앞뒤가 좀 달라지는데요. 어쨌든 대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낙폭간의 매력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녹십자 화이팅으로 네, 끝내볼까요? 녹십자 화이팅. 네, 이렇게 1부는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전히 초긍정론자입니다. 연말 랠리 그리고 연초 효과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하지만 바닥에서 기고 있는 거 제발 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는지는 저희가 2편에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뿅!